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코로나 세대 청년 기회손실보상 대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공약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청년정의당 선대위가 제안하고 심상정 후보님께서 공약으로 받아 안아주셨습니다. 공약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 오셨습니다. 청년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상임 선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약 발표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한 손님 두 분이 계십니다. 코로나 청년들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청년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청량지갑트레이닝센터 백승훈 상임이사님 오셨습니다. 먼저 청년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상임위원장님께서 코로나 세대 청년 기회손실 보상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오늘 공약의 취지를 여는 말씀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님과 함께 코로나 세대 청년 기회손실 보상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청년정의당이 왔습니다. 청년정의당 선대위에서 모아낸 청년들의 요구를 빠르게 공약화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입학해보니 코로나였습니다. 캠퍼스 생활은커녕 교실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육의 질이 하락해서 제대로 배울 수 없었지만 등록금은 꼬박꼬박 내야 했습니다. 졸업해보니 코로나였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채용 합격을 받았던 청년들도 채용을 취소당했습니다. 알바조차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겨우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대다수가 단기 계약직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해야 할 청년들에게 코로나는 일자리 대신 빚을 먼저 안겨주었습니다.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 위기를 맞닥뜨린 지금의 청년 세대는 코로나 세대입니다. 코로나 세대의 가혹한 취업난과 가파르게 상승한 가계부채는 개인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세대가 된 청년들에게 여느 때보다도 더욱 국가의 존재, 대통령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코로나 세대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취업할 기회, 교육받을 기회, 내 꿈을 펼칠 기회를 잃었습니다. 청년기에 경제 위기를 겪은 세대의 경우 생애 전반에 걸친 소득 감소 등 장기적인 악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도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 과거 IMF 세대는 최장 12년까지 고용과 수입 감소를 겪었습니다. 금융위기 세대의 경우 사회 진출이 1년 늦어질수록 이후 10년간 임금이 연평균 4에서 8% 감소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세대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앞선 세대의 생애소득 감소 결과를 통해 추산을 해보면 코로나 세대의 전체 소득 감소분은 19조 원에서 최대 5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청년들을 잃어버린 기회 손실을 지금 보상하지 않으면 과거 IMF 세대가 그러했듯 지금의 코로나 세대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릴 위험이 농후합니다. 청년들의 기회 손실을 시급히 보상하는 일이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인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꿋꿋이 버텨내고 계신 동료 청년 시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무책임했던 정부와 잘못된 기성정치 때문입니다. 정치가 바뀌면 우리의 미래도 달라집니다. 심상정 정부는 청년들더러 개인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라 떠넘기지 않고 청년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정부로서 책임을 자임할 것입니다. 오늘 심상정 후보가 발표할 코로나 세대 기회손실 보상대책 공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부의 코로나 손실 보상의 사각지대에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정의당이 청년들을 대표해서 코로나 세대 청년들의 기회 손실 보상 방안을 준비를 했고 제가 그것을 받아 안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심상정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자 또 우리 정의당이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는 그런 요구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피해는 누적돼서 새로운 피해를 낳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 입학한 신입생과 재학생은 비대면 수업을 해야 했고 교육과 실습의 기회는 감소했습니다. 다양한 교류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자아 발전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2020년 거점 국립대 9곳의 신입생 중에 자퇴생이 2020년 거점 국립대 9곳의 신입생 중 자퇴생이 2,400명에 달합니다. 사립전문대 학생들의 현장 실습 이수율은 전년 대비 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용 충격이 청년들에게 가장 컸습니다. 취업자 수는 전 연령에서 감소했지만 그중에서 20대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20년 전체 고용률은 60%인데 청년 고용률은 42%로 하락했습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실업률은 3-4%대인데 청년 실업률은 10%까지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이 안 좋은데 청년 상황은 더 나쁩니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어서 취업 준비생은 86만 7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계 청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풀려도 기업은 신규 졸업자를 우대하고 장기 실업자의 채용은 기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로 나오게 된 코로나 세대는 부실한 교육 훈련 또는 중단을 겪어야 했고 노동시장 진입은 어려운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만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개인에게 능력껏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떠넘길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청년들의 기회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청년정의당은 코로나로 학업과 진로에 큰 타격을 입은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코로나 세대 청년들의 기회 손실에 대한 보상을 담았습니다.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진출 준비 지원을 위한 코로나 졸업생 무상 취업 교육, 사회 진출 걸림돌 제거를 위한 생계비와 학자금 코로나 부채 탕감, 사회 진출 경력 제공을 위한 청년 지역 일자리 긴급 확대, 무엇보다 소중한 나를 위한 심리 지원 치료 등 4대 분야입니다. 취업 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코로나 불황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심상정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졸업생을 위한 무상 취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 및 실습의 기회가 축소되었고 여행, 항공 등 코로나 타격 산업 분야의 청년들은 새로운 분야로 진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교육 훈련 기회를 보충하고 진로 변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확대해서 코로나 시기 졸업생과 제대군인 약 183만 명에게 70만 원씩 지급하고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또 현재 내일 배움 카드 사용 시 부담하는 15%에서 55%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졸업 및 제대 후 5년 내에 한국 폴리텍 대학 진학 시 등록금 연간 260만 원입니다. 이를 면제하겠습니다. 둘째, 새 출발의 발목을 잡는 코로나 부채를 경감하겠습니다. 사회 진출이 유예되면서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채무와 연체 이력은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과감한 부채 경감을 통해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2020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이 시기 중 저소득층 청년이 받은 생계비 대출, 햇살론 유스의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상환 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을 반영해서
한국쟁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에 50%를 감면하겠습니다. 2020년, 21년에 대출을 받은 약 120만 명이 1인당 141만 원의 경감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직업대출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등 금융위기에 처한 청년을 위해서 무이자, 무담보, 무신용으로 300만 원 이내에서 긴급 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를 설립하고 상담을 필수화하여 저금리 정책자금대출 전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주거 일자리 등 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실업은 지역이 더 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행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확대 및 업그레이드해서 지역 청년들을 위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수를 연 2만 5천 명에서 10만 명으로 4배 확대하고 임금도 생활 수준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장하겠습니다. 현행 188만 원에서 200만 원을 215만에서 238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높아진 지역 필수 보건, 돌봄 일자리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일자리까지 일자리 유형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보장센터를 설립해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마음 건강을 지켜줄 심리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불안한 사회는 삶의 좌절로 이어집니다. 고의적 자해를 시도한 20대는 2015년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 6.7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고의적 자해 시도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해서 2018년 119명, 2019년 270명에 이어서 2020년에는 484명에 이릅니다. 2021년 통계는 어떨지 두렵기만 합니다. 정서적 지지가 절실합니다. 전국에 청년 심리 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무료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 산하에 청년마음건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청년활동 공간을 두어서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년 시민 여러분, 두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동안 청년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양당 정치 최대의 피해자는 청년입니다. 청년을 투표에 동원하는 객체로 삼거나 능력주의로 세대를 포위해서 오히려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두 정치 전략의 하나로 청년을 호명할 뿐 삶을 바꾸겠다는 정책은 부재합니다. 각오와 동일한 선택은 동일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미래를 바꾸기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 여러분, 심상정 정부는 다를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청년의 불안한 삶을 끝낼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사회 안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를 동시에 줄여 사회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청년들의 피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회 손실을 보상할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자랑스러운 청년 정의당과 함께 오늘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들의 고통과 희망을 대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채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코로나19로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청년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청년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흘 전 발표된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청년들이 졸업한 후 갖게 된 첫 일자리의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비율이 47.1%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작년 청년 유니온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는 50% 가까이가 진로를 새로 고민하거나 변경했고,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고려하는 비중이 확연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청년들은 언제든지 회사의 편의에 따라 일을 시키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더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에도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측에서 고용 인원은 적고 고용하는 곳이 없기도 하거니와 기업 문화, 임금, 그 다음에 기본적인 처우가 좋지 않아서 입사할 만한 마땅한 기업이 없었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는 고용시장을 더 위축시켰습니다.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취업과 역량을 쌓을 기회는 더 줄었습니다. 경력과 경험을 쌓아야 하는 특히 특성화고 전문대 학생들은 실습이 중요한데 학교를 가지 못해서 실무 경험을 쌓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시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갈수록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는데 청년들은 이 페널티가 주어진 채 고용시장이라는 경기장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졸업을 미루고 취업 준비 시간과 소득에 대한 공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공부나 일자리를 알아보기를 포기하는 청년들도 매우 늘었고요. 그리고 유학, 졸업, 심지어는 퇴사까지 자기 개발을 위한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일자리가 줄어듦과 동시에 질 낮은 일자리는 계속 증식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다음 일자리를 얻기까지의 긴 소득 공백을 버티지 못하고 물류센터, 배달노동 이런 불안정하고 위험한 노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업부조와 같은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 그리고 해고된 사회 청년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도 모자랄 시기에 사회 경제적 수준이 하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IT 산업. IT 기업이 코로나 시국에도 성장을 한다며 종사자들이 좋은 처우를 받는다지만 이는 서울 4년제 이공계를 나온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고졸, 전문대, 지방대 졸업자들은 그런 일자리에 진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디지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되어 있는데요. 저숙련 일자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일자리라고 불리는 저숙련 일자리, 예를 들면 사진에 나무다, 사람이다 하는 태그를 달던가 아니면 명함을 수기로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베타 테스트,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른바 노가다 노동이 숙련을 쌓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없어서 최저임금의 수준의 임금만 받고 불안정한 일자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름만 좋은 IT 산업, 하지만 이런 IT 산업이 수도권에 몰리는 상황에서는 제조업 산업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비수도권의 일자리는 더욱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청년들은 경제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도 쌓지 못합니다. 함께 활동하는 동료들 중에는 작년에 막 대학에 입학한 동료가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학교에 간 횟수가 10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합니다. 학교도 선배도 동기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이나 카페 혹은 미술관을 함께 가기와 같은 동호회와 취미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모임보다 온라인 모임들 혹은 비대면 친목성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불건전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 청년이 많이 호명되는 대선입니다. 하지만 청년 노동 일자리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나아갈 시기에 부모의 소득 수준, 그 다음에 사회적 위치,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르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는 청년들이 이 시기를 버티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금 더 확장된 고민과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은 대선의 논의장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직업 트레이닝센터의 백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청년들에게 경제, 교육과 상담을 균형 잡힌 시선에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들의 경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19로 우리 국민 모두가 많은 희생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의 사회적 약자들은 이 위기가 더 아프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더운 여름이 에어컨을 켤 수 없는 분들에게는 더 혹독한 더위가 되는 거고, 이런 추위가 현장에서 생존권 투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혹독한 추위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경제적인 안전망이 없는 청년들은 이 경제 위기가 더 혹독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 신용도 적고,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자본, 관계망도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청년들이 떠안은 부채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채는 미래의 자산을 끌어오는 행위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산을 쓰기 위해서 미래의 청년이 갚는 행위죠. 하지만 이런 개인에 있어서의 미래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과연 이 미래라는 것이 청년 개인의 미래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좁은 의미로는 한 개인의 청년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청년들이 지고 있는 부담은 우리 사회의 부담이 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채에서는 보통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은 주거비, 생활비,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등 청년들이 생존권을 위한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뭔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부채들이 아니라 굉장히 처절한 생존 속에서 발생하는 부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개인적으로 닥쳐왔을 때 청년들이 흔히 줄이는 지출에 대한 비중이 식비, 교육비 혹은 친구들을 만나는 모임 비용입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청년들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식비를 줄이게 되면은 건강의 위협을 받게 되고요. 교육비를 줄이게 되면은 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모임비를 줄이게 된다면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요즘 청년들에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고립, 사회적인 고립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겪고 있는 많은 경제적인 위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런 청년들한테 이런 부채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원을 해주는 것이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청년들의 어떤 도덕적인 해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을 생각하느라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 문제를 지금 방치함으로써 우리 미래 사회가 치러야 되는 비용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이런 청년들이 발생한 부채가 과연 도덕적인 해이냐라고 했을 때 청년들은 이 강요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취업 준비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청년들이 개인의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강요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들로 인해 발생한 그런 부채들은 분명히 우리 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문제들을 왜 우리가 사회가 해결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해결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효율도 분명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부채가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개인이 선택해서 분명히 받는 거였고 그 개인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청년들의 부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너도 겪고 있고 나도 겪고 있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라면 우리 사회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다시는 이런 청년들의 부채를 강요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사회가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